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당군 일의 최대화라고 불리는 LG엔솔 때문에 조금 정신없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열기 또한 이번 주가 지나면 빠르게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이 빠르게 회복하길 기대하며 오늘 또 한번 경제 뉴스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는 유가, 거기에 드론 테러까지. 그리고 두 번째, LG엔솔 환불금 어디에 투자할까? 세 번째, 존리 선생님이 만든 ETF도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 미니스톱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뉴스는 조금 담백하고 그리고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무인기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지 국영통신에 따르면 아부다비 경찰은 아부다비 석유공사의 원유 저장시설과 아부다비 국제공항 내 신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에서 소형 항공기 부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절대 작지 않은 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봤더니 바로 예멘 반군이 이날 공격을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기분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석유시설에 테러까지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종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중동 지역에서 어떠한 테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석유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위 같은 종목들이 빠르게 튀어오른다, 이러한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기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중에 하나로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마도 공모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필요한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핫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G엔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증거금 100조 넘길까?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될 게 확실시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18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사상 처음으로 1경원이 넘는, 1경 진짜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원짜리로 주면은 세는데 얼마나 걸릴지 갑자기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경 5천조라는 신기록을 기록한 데 이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증거금도 기존 1위인 SKIT의 81조를 제치고 100조 원에 이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 청약 건수만 해도 200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서울기리시 지난 주말에 아마도 이번에는 300만 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300만까지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더 싸게 더 싸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인기를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LG엔솔, 오는 27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공모가 30만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리포트를 보면은 100조에서 120조 이 정도까지 다른다,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봐도 한 주당 15에서 20만원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당연히 기분들 알아서 다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꼭 청약을 할 때마다 한 분씩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기린님 저 돈만 넣고 청약을 누르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돈은 미리 저녁에 보내놨는데 그 다음날 까먹는 거죠. 그러니 분들 내일 점심쯤에 알람을 한번 맞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담대 6% 시대 성큼, 코픽스 계속 올라간다. 주택담보금리 6%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6%라는 거는 그냥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6% 수익도 솔직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담대 6%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담대가 6%까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은행의 주요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일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는 지난해 12월 1.69로 전월 대비 0.14 올랐고요. 이는 2019년 6월 1.78 이후에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현재 찍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분들 중에서 대출에 관련된 그러한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가 지금 난리죠. 회장 사퇴로 못 막아 HDC 현산 존폐 위기. 자, 얼마 전에 HDC는 회장이 사퇴하면서 야,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그래도 머리 자르기네,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장이 사퇴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회장 사퇴로 못 막는다, 존폐 위기까지 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여기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HDC 현대산업개발의 신뢰는 같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23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정몽규 회장이 사고 6일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사고난 아파트를 해체하고 새로 짓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6개월 새에 2번이나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러한 말들은 공허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네요. 실종자 가족분들은 책임 회피냐, 사퇴를 하더라도 사고를 해결하고 가라, 이러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종자 5분에 대한 구조작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게다가 이미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대형 참사를 낸 데 이어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서도 무리한 공기 단축, 편법 재하청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이 2번씩이나 대형 인명사고를 냈기 때문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을 줘야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수주를 못하는 영업정지를 넘어 아예 등록 말소까지 언급해 현대산업개발 이 회사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겠죠. 주가는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25,000원 내외인데 지금 벌써 15,000원 근처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런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야수라도 이렇게 불확실한 거는 그거는 진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초대형 악재가 터진 기업들은 반등을 해도 뜨뜻미지근하게 살짝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는 기간 조정까지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 미니스톱 인수 위력, 편의점 빅3 되나? 자, 개인적으로는 이마트에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롯데가 가져간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파는진 모르겠지만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편의점 한국 미니스톱 인수전에서 롯데그룹의 인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 세븐일레븐은 CU 그리고 GS25와 함께 편의점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입 차례는 롯데, 신세계, 넵스톤 홀딩스 컨소시엄 등 이러한 곳에서 참여한데요. 롯데는 입찰자 중 가장 높은 인수 금액인 3천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초 시장에서는 미니스톱의 적정 매각가는 2천억이라고 나왔는데 3천억을 써내려갔으니까 인수에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미니스톱은 지금 현재 전국에 2,600개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롯데가 인수한다면 세븐일레븐은 14,000개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편의점은 2강 1중 1약이었는데 이 2강 1중이 3강으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GS25와 CU는 16,000개 그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니스톱을 인수한 세븐일레븐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마트가 미니스톱을 인수한다면 점포 수가 8,000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2강 1중 1약에서 2강 2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롯데가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써내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마트24가 미니스톱을 인수하면 3위 자리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베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이제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환불금이 들어올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 들어오겠죠. 그 돈을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투자를 진행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불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LG엔솔 공모 돌입 청약 반환금으로 투자할 수혜주는 국내 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결국 LG엔솔이 이렇게 청약하고 다음 주에는 상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LG엔솔 말고도 다른 기업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LG엔솔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바탕으로 LG엔솔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2차전지, 소재, 그 다음에 장비 이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럴듯하죠. LG엔솔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바탕으로 LG엔솔이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낙수효과처럼 당연히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은 LG엔솔 상장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그간 주가 상승에 대한 고평가 우려로 주가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빔의 전날 종가는 43만 5천원으로 이달 들어 무려 10%나 하락했는데요. LNF도 같은 기간 6%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마이너스 10%, 천보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락폭이 전부 다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LG엔솔 상장 때문에 수급 불안 리스크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자면은 야 LG엔솔이 상장하면은 어차피 돈을 다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는 당분간 박살이야 박살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역발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LG엔솔이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미국 투자 본격화에 나서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안타증권연구원은 LG엔솔이 상장 이후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 기업 가치를 찾아간다면 소재 장비 업종의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재 업체의 경우 추정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며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봤더니 주가 조정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SK증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을 추천했는데요. 2차전지 전극 공정 중 믹싱 시스템 전문업체인 TSI는 국내 3대 믹싱 업체 가운데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TSI의 실적 기준 최대 고객사는 LG엔솔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의 비중은 무려 48%, 수주장군은 62%이기 때문에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기업은 CIS인데 2차전지 전극 공정 업체인 CIS도 LG엔솔을 핵심 고객사로 현재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트를 봤더니 최근 조금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LG엔솔 상장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시각이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기분들도 이번 기회에 어떠한 기업들인지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넬부터 고든 램지 버거까지 줄서기 알바 성행 시간당 비용은 고든 램지 버거와 샤넬의 공통점은 줄서지 않으면 입장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스러움과 허탕을 피하려는 이들을 중심으로 줄서기 시장이 등장해 성업하고 있어 주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줄서기 대행은 식당뿐만 아니라 명품 그 다음에 한정판 제품 구매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웃돈을 주면 구매까지 대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인가 봤더니 통상 시간당 1만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밤이냐 낮이냐 그리고 성공 가능성, 혼잡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며 계절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이랑 여름은 1.5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보면은 야 이거 새치 아니냐 이러면서 싸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이런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현장에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자리 맡아놨어요 하면서 들어오는 게 매우 꼴보기 싫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줄서기 대행이 대중화된 만큼 자리 양도에 따른 다툼이 전보다는 훨씬 더 덜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서비스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현재는 수도권에서 포화 상태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기 많은 명품은 대이자 거의 대부분이 대행업체의 소속일 만큼 대중화한 것을 실감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강방천 그리고 졸리도 어쩔 수 없나 액티브 ETF 수익률 일제히 마이너스 가치 투자의 대가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과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졸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액티브 ETF를 각각 내놓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이래로 최근 두 달 동안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과연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액티브 ETF인 에셋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는 이날 각각 9,195원 그 다음에 8,39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일 종가 대비 각각 11.7%, 16%나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날 상장한 메리츠 자산운용의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와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도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두 ETF 모두 상장일 종가 대비 3.7% 하락, 9.5%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ETF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으로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 움직임이 수익률과 연동되는 그러한 상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ETF를 매수하면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라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는 뭘까요? 바로 액티브 펀드와 ETF를 결합한 것으로 위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하지만 액티브 ETF는 그 안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은 자율적으로 종목 선정과 그 비율을 조금씩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ETF를 조금 더 입맛에 맞게 개조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액티브 ETF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봤다시피 액티브 ETF도 나쁜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빴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 종목들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셋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은 바로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연히 이 ETF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역시 구성 종목인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진한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 안에 바로 LG생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LG생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장이 다시 오를 때 시장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오르는가, 이 부분까지 보고 이 액티브 ETF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